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지원주택은 지역에서 홀로 서는 것을 돕는 집이라 했습니다. 지원주택 현장에서 경험한 실무자의 마음을 흔들었던 삶의 변화, 그들이 느낀 혼란, 해결할 과제에 관한 이야기, 지원주택 사람들입니다. 지원주택은 실질적으로 자립생활을 선택할 수 없었던 배제된 이들, 즉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체적 혹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만성 노숙인, 위기 상태의 청년들이 지원주택을 통해서 자기 집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단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자신만의 공간에서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다 했습니다. 이 책에 실린 사연들은 지원주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록한 글들입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고 아직도 의심되는 자립생활, 그동안 시설이나 병원, 거리에서 노숙을 선택하도록 강요된 이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자립생활을 돕는 지원주택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은 희망이음 지원주택에서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김혜정 님이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서 좋아요. 김혜정. 나는 용인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31년간 일했다. 병원에서는 해마다 한 팀씩 간호사들에게 해외 연수를 시켜주는 제도가 있었다. 내가 처음으로 지원주택에 대해 들은 것은 아일랜드로 해외 연수를 다녀온 동료들로부터였다. 10여 년 전쯤의 일이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정신의학도 발달하고 환자들에 대한 인권의식도 다소 높아졌다. 하지만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도 있었다. 전통적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손상된 것을 회복시켜 장애인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재활시키는 것이었다. 이런 관점으로는 장애인의 다양한 삶을 고려한 개별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장애인 당사자의 역할이 커지면서 관점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시민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보편적 권리가 존중되지 않는 현실이 고발되었다. 비자발적인 입원의 문제도 본격적으로 주목하게 되었고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조건에 대해서 고려하기 시작했다.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은 이런 변화 과정에 나타난 사건이다.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지역사회 정착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정신장애인 중에는 주거를 구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이런 문제로 인해 노숙에 이르기도 한다.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여건은 열악하다. 서울시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서 지원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 유지 지원 서비스와 함께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지원주택에서는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이를 통해서 자립생활의 능력을 강화한다. 2019년 여름 사단법인 희망이음 커뮤니티에서 지원주택 사업을 위해 전문 요원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여러 날을 고민하다 이력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학교 졸업 후 이제껏 몸담았던 병원을 사직하고 희망이음 지원주택에서 일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도 있으면 좋겠다고 동경하던 이 일이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으로 실현되고 있다. 경제 선진국, 문화 선진국에 이어 어느덧
복지 선진국에도 들어서는 듯하다. 지원주택 사업은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이다. 장애가 치료되기 전에는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에서 장애를 지닌 채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희망이음 지원주택에는 정신장애를 가진 이들이 생활한다. 대부분 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자기 집을 구해서 이사를 왔고 혼자 생활하는 것은 처음이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을 하지만 생활이 안정되고 건강도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느끼게 된다. 편히 쉴 수 있는 나만의 집이 있다는 것의 의미는 크다. 그들은 말한다. 혼자 사는 집이라 좋아요. 입주자들은 지원주택에서 처음으로 혼자 생활하게 된다. 특히 집단 생활을 하던 이에게 혼자 사는 것은 큰 변화이고 두렵기도 하다. 정신질환 관리를 혼자서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 하지만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있다. 자신만의 공간을 갖는 것이 주는 행복감이다. 이런 지원주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 더 신경 쓰게 된다. 자기 관리 능력을 길러야 할 이유가 명확해진 것이다. 그리고 자기 생활을 관리하는 능력과 경험은 자존감을 강화한다. 공동생활 가정에서도 있어 봤지만 혼자 지내는 건 처음인데 좋아요. 여기서 잘 지내고 싶어요. 이렇게 원룸에 제가 주인으로 혼자 사는 게 너무 좋아요. 혼자라서 걱정도 있지만 여기서 오래도록 잘 지내고 싶어요.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쉬면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절로 나요. 내 집에 내가 혼자서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외로움요? 전혀 없어요. 그냥 고요하고 평화롭고 좋아요. 가끔 상담실 와서 얘기도 하고 전혀 외롭지 않아요. 지원주택에서의 생활은 사회생활을 하고 자존감이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시간 활용이 되기도 했어요. 약은 스스로 잘 먹고 있고 약 먹는 시간은 1시간 정도 유연하게 복용해요. 예를 들면 저녁 7시에 정확하게 먹기도 하지만 7시와 8시 사이에 먹기도 해요. 올해 행복했던 점은 새로운 나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이 제약을 받는 것은 힘들었지만 1인 가구여서 마음에 들었고 집이 새 집이어서 좋았어요. 약물 복용을 잘못해서 입원까지 하고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약 먹고 있어요. 2020년 행복했던 시간은 청남대와 문희재단 여행이었어요. 나에게 해주고 싶은 칭찬은 혼자 사는 것에 적응 잘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어서 좋아요. 내 집, 내 방이 있고 그것을 마음대로 꾸미고 가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신나게 만든다. 지원주택 입주자들에게 이런 기쁨은 그 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더 강렬하다. 혼자니까 편하고 자유롭게 다니고 내 방도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어서 좋아요. 여긴 신천지죠. 신천지처럼 좋아요. 근데 이제는 신천지라는 말도 못하겠네요. 이 집이 너무 좋아서 맨날 신천지라고 했는데 그럼 뭐라고 해야 하나? 천국? 신천지 교회 때문에 신천지라는 말을 못 쓰게 된 것이 너무 속상해요. 혼자 사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 정말로
내 집에서 나 혼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를 위해 가구를 사고 가전제품을 사고 이런 것들이 뭔가 마음에 묘하면서도 너무 행복했어요. 시설로 가는 것 말고 이사라는 것을 처음 해보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기분은 참 좋았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집을 구할 수 있겠어요? 지원주택이 중요한 특징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이다. 괜찮은 집에서 싼 값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주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집값 비싼 동네인 서울에서 내가 두 다리를 쭉 뻗고 지낼 수 있는 내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힘들었던 것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회활동이 위축된 것이 아쉬워요. 집을 영화관으로 만들려고요. 큰 TV를 사려고요. 집이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아요. 서울인데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집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저에게 30만 원이 큰 돈이지만 서울에서 어떻게 30만 원으로 이렇게 좋은 집을 얻을 수 있겠어요? 정말 집이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 복지가 좋은 것 같아요. 상담실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혼자 사는 것이 걱정스럽기도 하다. 외로움을 잘 견딜 수 있을지 또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그런데 상담실이 있고 언제든 찾아가서 상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곳이 있다면 버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혼자 사니까 너무 좋기도 하지만 또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상담실이 있으니까 좋아요. 말하고 싶을 때 얘기할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상담실에서 도와주시고요. 여기서 오래도록 20년 꼭 채워서 잘 살고 싶어요. 이제서야 내 세상을 가진 것 같고요. 제가 주인인 것 같아서 좋아요. 일반 사람들처럼 저도 잘 살고 싶어요. 집이 너무 좋아요. 보통 사람들 틈에 사니까 그것도 너무 좋아요. 상담실이 있으니까 보호받는 느낌이에요. 집도 좋고 상담실도 좋고 보호받는 느낌. 의지할 데가 있는 기분이라서 좋아요. 여기는 제 집 맞죠? 나갈 때까지는 제 집인 거죠? 이렇게 좋은 집에서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좋아요. 혼자니까 외로울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지원 서비스는 자립적인 생활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 아직 지원주택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원 서비스는 어떤 원칙으로 제공되는지, 자립생활과 자기결정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오해와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설명과 설득을 해야 할 때가 자주 있다. 지원주택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입주민이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으로 개인별로 계획하고 제공한다. 이런 서비스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인을 없애지는 못한다. 입주자가 원한다고 무엇이든 다 해주는 것도 아니다. 각자의 자립생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바람직한지 개인별로 고민하여 상황에 맞게 제공된다. 서비스를 계획할 때 입주자가 참여하고 코디네이터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입주자의 서비스 참여 여부가 임대차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입주자는 지원주택 외부의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더욱 풍요로운 생활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자의 필요를 판단하여
적절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확인하고 연결을 돕는 것은 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중요한 역할이다.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조정하는 주체도 입주자 자신이다. 이런 설명보다 더 명확한 것이 있다. 입주자들이 자립생활을 선택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들은 분명히 이전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의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전보다 더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자립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응이 쉽지 않다.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도 아직 어렵다. 상황이 지나고 남는 상처 입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할 방법을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위기 대응 체계가 강화되면 문제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지원주택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에 대한 지지 체계도 필요하다. 희망 이음 지원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하는 회원들이 자신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주도적인 생활을 바탕으로 삶의 가치와 존재감을 느끼며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살아가기를 바란다. 회원들이 지원주택에서 평범한 삶을 살며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지원주택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 생각한다. 돌아보니 30여 년 전 내가 처음 정신병원에 근무할 당시에 비하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과 복지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부러워했던 선진국의 복지제도를 하나씩 실현해 가고 있다. 희망 이음 지원주택도 장애가 있어도 누구나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더 많은 사람이 지원주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